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그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오지 않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올 뿐이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의 자식은 부자가 되지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가난한 사람의 자식은 계속해서 가난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대표적인 자수성가 부자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 콜리는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 가난과 부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톰 콜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 중 절반 이상이 부유해지는 습관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가난해지는 습관을 50% 이상 가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뿐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톰 콜리가 습관이 답이다 해서 말하는 가난해지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수성가 부자들은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죠. 이들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좋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끊임없이 늘 그랬듯 이번 시련도 잘 이겨내고 더 큰 부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은 약 80%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는 믿음이 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더욱 안 좋은 것은 자녀에게도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수성가 부자들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려주기 위해서 마냥 뭐뭐라면이라는 게임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낙천적으로 상상해 봄으로써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유명해진다면, 만약 내가 꿈을 이룬다면, 만약 내가 부자가 된다면과 같이 내가 바라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쁜 건강 습관입니다. 톰 콜리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며 매일 패스트푸드점에 가 정크푸드를 먹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 결과 다양한 건강질환에 취약해져 자신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와 달리 부자들은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건강관리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을 포함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몸에서 분비되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행복을 주고 우울과 불안을 없애줍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술을 줄이고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이 좋아지게 되어 예상치 못한 불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잘 모르겠다면 한 달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단 하나의 소득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원, 즉 돈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단 하나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득원은 직업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유일한 소득원이 사라지게 되죠. 이와 달리 자수성가 부자들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소득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단 하나의 연못에서 낚시를 하지 않고 여러 연못에 여러 낚싯대를 두어 하나의 소득원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부자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주와 같이 돈이 돈을 낳는 방법을 통해 많은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가 되어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번 돈을 지속적으로 불릴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고 투자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업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조금씩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노력하지 않고 그 결과만 얻으려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톰 콜리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스포츠 도박을 즐겨하며 매주 복권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수성가 부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운에 그 결과를 맡기는 도박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허황된 꿈을 쫓지 않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죠. 도박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말하며 지름길을 통해 한 번에 백만장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들의 바람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지만, 노력하는 사람들은 느리게나마 자신의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 간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이는 성공과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다독가입니다.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의무 교육이 끝나면 더 이상 학습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훌륭한 책은 훌륭한 멘토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 얼마든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멘토들을 만나볼 수 있죠. 부자들은 자신의 자본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독서를 꾸준히 합니다. 어떠한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재미를 위해 책을 읽지만, 부자들은 책의 저자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이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독서는 가볍지만 부자들의 독서는 치열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평상시 우리들의 습관이 그 이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습관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지만, 원하지 않는 습관은 노력을 통해 바꿔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자들의 습관은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면서도 다양한 이유를 들며 실행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바라는 소수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부자들의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지만 훗날 여러분들을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부자 되는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